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243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버풀과 첼시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경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다른 4개 팀이 또 이 경기를 주목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첼시가 독주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다른 팀들에게도 우승 가능성 어느 정도 열어놓을 수 있느냐, 분수령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경기였는데요. 이거 주목할 여가가 별로 네. 없었어요. 램지 때문에. 램지가 삽질을 해서 아스날이 지는 바람에 또 다른 팀들이 네. 승점을 못 사줬어요. 그러는 바람에 4위 팀까지가 네, 승부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첼시가 무승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라운드의 위너가 된 그러한 이제 경기가 됐습니다. 네, 저도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네. 장 의원님이 요것 때문에 올킬을 못한 경기죠. 그렇죠. 원래 저 준비했던 대로 무승부를 네. 딱 했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나 이럴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도 저는 역시 내 필이 그래도 좀 괜찮구나. 더. 그래도 저 3패에다가 네. 2승 1패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네. 장족의 발전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2경기 맞추셨고 한 경기 맞추셨고 저는 올킬을 당했죠. 저도 그냥 무승부 갈 거예요. 자, 무승부로 끝났던 경기였는데요. 뭐 경기장 분위기는 정말 핫했던 핫했죠.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집중 분석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경기는 이제 모처럼 리버풀도 마네 선수만 벤치에 앉고 베스트 멤버가 이제 다 들어갔는데 선수들이 베스트이긴 했지만 중요한 몇몇 핵심 선수들 컨디션이 좋지가 않았던 경기였고요. 세밀한 패스 전개나 역습 이후의 공격 전환에 있어서 전반기에 비해서는 좋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이제 지속이 됐던 리버풀이고요. 네. 첼시 또한 최근에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경기 내용이 13연승을 달리던 중반 때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요즘에 좀 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됐었고 또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공격 전개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경기 초반에 리버풀은 그래도 기존에 활용하는 압박, 전방 압박을 좀 지속적으로 시행을 했고 첼시는 아무래도 최근에 경기 내용 자체가 좀 세밀한 부분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수비 쪽 밸런스를 중시한 채 효율적인 역습 위주의 경기 운영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리버풀이 전방위적인 압박, 지금 베이널둠까지 해서요.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첼시가 걷어내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압박이 성공이 돼서 지금 조던 핸더슨부터 볼을 다시 쟁취를 해내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로 재역습을 통한 빠른 원터치 전개에 의한 슈팅 찬스까지 잡아내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자신의 장점을 좀 잘 활용하지 못했고 첼시 같은 경우가 오히려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수비 숫자를 좀 많이 확보해 놓는 팀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밸런스 체제로 빨리 전환이 된다. 네, 그런 부분도 역시 리버풀이 좋은 공격 찬스를 많이 잡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됐는데요. 네, 압박을 뺏어내도 계속 밀리죠. 그래서 결국은 첼시의 이러한 존 프레싱 압박에 밀려서 다시 수비진이 완전히 갖춰진 상황으로 공격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마팁까지 끌고 올라온 이러한 지공 상황에서도 최근에는 예전 같으면 이 앞선에 있는 이제 3명의 공격진들, 3톱이죠. 3톱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여주면서 가까운 위치에서의 이 3자 패스, 트라이앵글 형태의 원터치 패스를 통해서 배후를 뚫는 장면들이 좋았을 때 리버풀이라면 많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장면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지공시. 지금 보시면 피르미누 선수이죠? 네. 이 정도까지는 이 타이밍에서는 벌써 와서 가까운 거리에서 벌써 잡을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트라이앵글 형태의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 자체가 많이 저하돼 있다. 그만큼 선수들이 조금 지쳐있는 흐름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늦죠, 움직임이. 그러니까 결국은 횡적으로 다시 한번 방향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좀 답답한 공격 전개가 이어지는데요. 최근 현지에서도 리버풀의 문제가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가 좀 다운이 된 결과 공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격 자체가 좀 단조로워졌어요. 그게 이제 리버풀의 다양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걸 장 의원님께서 지금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골키퍼까지 밀려 들어간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뻥 찰 때 찬스들을 조금 잡습니다. 전반에요. 네, 여기서 랄라나가 원터치로 내주고 쿠티뉴 선수인데요. 그래서 혼자서 공을 끌고 근데 쿠티뉴 갔죠. 선수도 지금 몸 상태가 한창 좋았을 때는 이런 찬스를 잘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본인이 볼 컨트롤 미스를 하면서 슈팅 찬스를 잃는 최근 쿠티뉴 선수의 폼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지엽적인 장면이었고 오히려
첼시와 이 리버풀의 1차전 스탠포드 브리지와에서 있었던 첫 경기에서도 바이날둠 선수가 MVP였습니다. 근데 이날도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 전체적으로는 이날 리버풀이 점유율을 잡고 전반전 운영을 계속했습니다만, 자 지금 보시다시피 바이날둠 선수는 항상 트라이앵글 약간 오른쪽에 치우친 역할을 맡으면서 상당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어요. 여기 그리고 수비 커버까지요. 지금은 아자르 선수를 잡으러 여기 와서 방해를 해줬고, 자 캉테 선수로부터 또 패스가 나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다시 여기까지 들어와서 뒷공간이 뚫리는 그런 위험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또 커버를 해줘서 수비를 성공하는. 그래서 이날은 바이날둠이 박스투박스 역할, 공격 가담뿐만 아니고 수비에서도 전반전부터 제일 좋은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점유율을 잡고 가더라도 수비 쪽에서 미스가 나오면 상대에게 기회를 내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날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모처럼 선발 출장한 마팁 선수가 컨트롤이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컨디션이 좀 저하되어 있었고, 그래서 위험 지역 패스 미스가 많았는데 지금도 바운드가 된 공 처리가 미숙했죠. 패스 미스가 됩니다. 네, 볼을 뺏기고 여기서 첼시가 찬스를 잡죠. 모제스 쪽으로 공간 연결이 되면서 슈팅까지 허용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지금도 마팁 선수 쪽으로 왔죠. 자, 마팁 선수 또 패스 미스입니다. 이날 마팁 선수가 뭔가 되질 않아요. 본인이 볼을 잡으면 위험 지역에서 자꾸 이렇게 미스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일방적으로 7대3에서 더 끌고 갈 수 있었던 점유율 흐름이 조금씩 첼시가 기회를 잡는 흐름으로도 가게 되는 그런 전반전 상황이고요. 후반전에도 이렇게 마팁 선수가 가서 볼 처리를 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지금도 미스입니다. 그래서 첼시에게 볼을 뺏겨서 자, 오른쪽도 방향 전환.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실점이기를 또 초래했던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 리버풀의 볼을 뺏겼을 때 1차 압박의 속도 템포가 한 템포에서 한 템포 반씩 느립니다. 그러니까 끊어내야 될 타이밍을 못 끊고 아슬아슬하게 볼이 방출돼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템포에서 압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 압박과 2차 압박까지 허물어질 경우에 상당히 위험한 실점 공간을 그 위기를 이제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1차 압박이 실패가 됐고 2차 압박이 들어오는데 2차 압박도 지금 뚫립니다. 밀러 선수 태클이 실패가 되면서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위험한 역습 템포를 내주게 되는데 물론 여기 수비가 되긴 했습니다만 조금씩 템포가 늦다 보니까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 내려와서 지역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체력은 체력대로 써가면서 좀 효율성 없는 압박이 되고 있다. 착잡해요? 네. 힘이 지금 좀 빠질 시기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은 아주 큰 폭의 전술 변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체적인 컨셉, 색깔의 변화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쪽에서 또 미스가 나와서요. 반칙. 네. 지금도 위험 지역 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점유율은 같지만 항상 자신들이 위기를 맞는 건 지금도 밀러 쪽 여기서 볼을 뺏겨서 이쪽으로 방출이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자르 선수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항상 자기네 지역에서 위험한 실수에 의해서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리버풀입니다. 이제 보기 드문 장면이죠. 준비가 되지 않은 듯한 분위기였는데요. 데드볼 상황에서 바로 다비드 루이스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슛도 또 잘 때렸어요. 네, 이 골이 들어갑니다. 네, 미뇰레 키퍼가 좀 방심한 부분도 있고요. 킥도 워낙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딴 데 보고 있죠. 네. 네, 미뇰레 키퍼가 공을 항상 보고 있어야 되는데 키퍼는요. 딴 데 보는 거 보고 바로 지금 스프린트 들어가서 도약을 네, 했습니다. 정말 잘 차기도 잘 찬 것 잘 같아요. 찼어요. 네. 도움닫게 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슈팅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거는 50%는 미뇰레 책임입니다. 전반적으로 리버풀의 집중력이 조금 느슨해졌던 순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먼저 실점을 하게 되는 리버풀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도 첼시는 지금 모제스 선수가 볼을 뺏고 바로 아자르 선수의 원터치 패스 리턴입니다. 첼시는 이제 좀 장점은 리버풀보다 역습을 할 때 빠른 직선적인 움직임과 또 원터치 패스를 통해서 빠르게 나가는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데요. 자, 윌리안에게 원터치로 이어졌고 또 빠르게 아자르 선수의 움직임을 봤죠. 그리고 아자르 선수의 롤은 상대에 의해서 지연이 됐을 경우에 수비를 달고 다른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드리블 시간을 조금 벌어주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속도를 내는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중심력 선수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플레이인데요. 첼시의 역습은 빠르게 모제스부터 탁 리턴 원터치 그리고 들어갔는데 리버풀의 역습을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리버풀은 마네 같은 전문 윙어가 없습니다. 이 윙포드에. 렐라나, 쿠티뉴, 피르미누인데요. 이렇게 역습 상황에서 배우로 들어가는 스프린트를 뛰는 선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최근 역습들을 보면 패스에 의해서 어떻게 풀어내가지고 방향 전환을 해야 3번에서 4번 패스가 전개가 돼야 공간 연결이 되죠. 바로 한 방에 들어가서 공간을 때려 넣어서 경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습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네 선수도 빨리 복귀가 돼야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역습 템포가 늦어요. 지금도 여기 그 두 선수가 배우로 뛸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여기서 있었습니다. 이 라인 쪽에서. 근데 성향 자체들이 이제 그러한 유형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지금 역습 전개가 되지 못하고 결국 또 뒤로 이제 밀리죠. 상대 수비진은 또 다 갖춰집니다. 리버풀의 스쿼드에서의 저는 성향상 빠른 역습을 하기에도 조금 누수가 있다. 전체적인 주축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지가 않고요. 근데 이제 이 장면, 클롭 감독은 사실 경기 전에 첼시의 이른바 약점을 좀 알고 공략을 할 줄 알았는데요. 그거를 못하고 경기 중에 파악을 합니다. 토트넘전에 사실 첼시 약점이 다 드러났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기 중에 파악을 합니다. 엠레찬 선수가 크로스를 올립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첼시의 블랙홀 위치인데요. 네. 3백의 오른쪽 스토퍼인 아스플리쿠에타가 신장이 작고요. 그리고 허리에서 커버를 하는 위치에 있는 캉테 선수도 작습니다. 모제스가 그리고 윙백인 모제스, 이게 모제스 네. 여기 있는데 여기가 들어와도 또 작습니다. 네. 먼 쪽 포스트를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하면 대략 한 1m 80 언저리에 있는 선수들만 들어와도요. 상당히 위험한 그 상황이 노출이 됩니다. 전반에 크로스가 여기서 지금 이게 하나 들어갔어요. 네, 그만큼 첼시의 약점을 전혀 공략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두 선수 아스플리쿠에타와 캉테 이쪽 라인입니다. 블랙홀. 저는 사실은 클롭 감독이 후반 들어가면서 오리기를 좀 빨리 투입을 해서 피르미누는 이쪽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헤딩 역할을 맡고 오리기가 또 앞에서 센터백을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에서 오른쪽 크로스를 많이 올려주는 걸로 변화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선수를 그렇게 빨리 바꾸진 않고 패턴만 후반전에 가서 바꾸더군요. 그 토트넘전에서 나왔던 것이 오른쪽을 스피드로 공략해서 왼쪽을 제공권으로 공략하라. 맞습니다. 네. 후반전 라커룸에서요. 이거는 제가 단언컨대 클롭 감독이 주문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쪽이 약점이다. 블랙홀을 이쪽에서 공략해라. 크로스를 계속 올려라. 그래서 후반 가서는 거의 5대1 비율로 오른쪽에서의 크로스 공격이 주 루트가 됩니다. 전반전엔 거의 없었던. 자, 이제 후반전이 됐는데요. 후반전은 리버풀이 공격 템포가 좀 빨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격도 오른쪽에서의 공격이 좀 많아지고요. 이 바이날둠 선수 움직임이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도 순간적으로 공간을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 첼시에 지금 뭐 센터백들이 이렇게 끌려 들어갔을 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트래핑이 조금 이제 미스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날 바이날둠 선수는 전방위적인 오프더볼 움직임도 매우 좋았고요. 활동량도 뛰어났어요. 리버풀이 역습으로 전환이 될 때 풀어내서 역습에서 찬스를 잡았던 유일한 장면입니다. 자, 한 번, 두 번, 그리고 쿠티뉴가 풀어냈죠. 역시 이러한 역습 상황에서는 쿠티뉴 선수가 최고의 폼을 보여줬을 때 이러한 활약을 해줘야 됩니다. 수비를 달고 본인의 개인적인 스킬로 풀어내서 방향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지금 바이날둠부터 다시 랄라나까지. 또 랄라나의 백힐. 이게 우당탕 일루 갔는데요. 피르미누 선수가 여기서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죠. 이 역습 찬스가 사실은 리버풀에겐 제일 좋았던 찬스였고. 클롭 감독이 매우 아쉬워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찬스를 살렸으면 리버풀이 분위기를 쭉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어쨌든 후반 들어서는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 자체도 활발해졌었습니다. 특히 이 바이날둠 선수 계속 칭찬을 합니다만 지금도 주고 본인이 들어가면서 자, 지금 보시면 바이날둠 선수가 주고 들어가면서 첼시의 수비 라인을요 2m 정도 뒤로 밀어보냈어요. 이 바이날도 움직임 때문에 라인 자체가 뒤로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렐라나 선수에게 이만큼의 이 슈팅 공간이 생겼습니다. 네, 이거는 보통 이제 볼이 없는 선수의 움직임 때문에 수비 라인이 뒤로 처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주 이상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슈팅이 되고 자, 여기서부터 조던 앤더슨의 킥인데요. 후반 들어서는 오른쪽에서의 이쪽 방향으로 블랙홀로의 크로스. 이게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임스 밀러는 오버랩해서 이쪽에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았고요. 조던 앤더슨의 크로스가 갑니다. 헤딩 패스, 베이날둠 쇄도골. 네. 결국은 제가 보면 이건 베이날둠이 골도 넣었지만 과정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던 앤더슨.
또 블랙홀 쪽으로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날 킥이 조금 정확해야 됩니다. 근데 비도 오고 아마 공도 미끄러우고 그러니까 킥이 정확하질 않아요. 다 조금씩 빗나갑니다. 이쪽으로 계속 주는데 지금 또 때리죠? 이번에 클라인이 때렸는데 이번에는 밀러가 들어왔을 때 경합에서 조금 모제스에게 이기질 못했고요. 지금은 랄라나가 절로 가네요, 때렸는데 진짜. 잘못 맞았어요. 네. 일로 갔어요 지금. 여기를 노린 거죠? 지금 또 리턴 주고 또 줘. 저쪽으로 또 주는 거예요 계속. 또 깁니다. 지금 또 직선 크로스, 또 크로스죠. 또 깁니다. 네. 조금만 정확하게 연결이 됐으면, 네, 그러면 이쪽에서 분명히 저 세컨볼 찬스나 다른 찬스들을 좀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일단 크로스의 정확도에서 이날 리버풀이 좀 문제점이 많았고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이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공략을 하게 되면 콘테 감독은 뭐 대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큰 대안이 없고요. 실점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이러고 알겠습니다. 보고 네. 있었죠. 네. 네. 이제 67분, 70분대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요즘에 뭐 컵 대회나 FA컵 계속 연이은 경기들을 하면 선수들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가 사실 세컨볼 싸움입니다. 네, 한 발짝 더 뛰는 이런 이제 볼 쟁탈전 싸움이 많아지고 거기서 볼 소유권을 어느 팀이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캉테 선수가 이런 시간대에 아주 큰 몫을 하죠. 지금도 볼 뺏어내서 연결해주는 몫이 이제 캉테였고요. 또 뺏어와요. 또 빼서 전개시켜줘서 네, 여기서 이게 이제 다시 찬스까지 연결이 됩니다. 윌리안 선수의 슈팅이 이제 빗맞죠? 첼시도 사실 몇 번의 찬스가 계속 찾아오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경기 막판인데요. 지금 보시면 캉테 가다 볼 뺏기죠. 또 뺏어오죠. 다시 또 찬스를 잡아냅니다. 페드로 선수의 이제 왼발 슈팅까지 전개되는데 막판은 거의 이제 캉테 선수가 없었다면 첼시는 오히려 역습을 허용할 수 있는 빌미가 몇 번 있었을 텐데 요소요소의 커팅 또 저렇게 순간적으로 다시 제 압박을 통해서 뺏어내는 장면들이 캉테 쪽에서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캉테가 후반 중후반에는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바이날둠 대 캉테였어요. 맞습니다. 네. 이 그리고 장면은 요 뭔가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 블랙홀 후반전 이 블랙홀 장면에서 요 나왔던 거의 끝날 때인데. 끝날 때인데요. 가장 좋았던 유효 슈팅입니다. 피르미노인데요. 근데 정면으로 갔어요. 네. 블랙홀에서 헤딩을 하나 잡았긴 했는데 그래서 결국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 끝나고 이제 양팀 감독 말 들어보니까 그래도 경기 내용에는 꽤 만족한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리버풀도 막판에는 선수들이 정신력이 상당히 많이 동원이 돼서요. 위기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지면 안 된다. 안필드에서 3연패 중이었기 때문에 안필드 4연패는 1923년 이후에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 선수들이 아마 그런 팀 스피리트가 작용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아마 클럽 감독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오늘 경기 보니까 양팀 선수 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모가 있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 리버풀보다는 첼시가 조금 더 걱정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은 다음 상대가 바로 아스널이기 때문입니다. 네, 확실히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양팀 선수들 다 이 경기에 그 에너지 소모가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리버풀보다 첼시의 그 체력 소모가 걱정이 되는 게 네. 다음 상대가 아스널이거든요. 아스날도 아스날이 고생 더 많이 걱정이 했습니다. 돼요. 그렇죠. 네, 아스날이 더 걱정이 돼요. 거기도 약간 힘들었죠, 지난 라운드. 아니 뭐 와포드한테 진 네, 팀인데 뭐.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승부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그 경기 맞습니다. 첼시와 아스널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한준희 위원님? 무승부. 장전 위원님은요? 저는 뭐 제가 첼시 팬이고 걸 떠나서 아주 객관적으로 첼시승. 자, 그렇다면 저도 객관적으로 뭐 나의 승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걸 다 빼고 아스널 승? 아스날승. 3명 다 갈렸네요. 승률이 네, 낮아지려나? 아닙니다. 이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준희 위원님? 저도 첼시 승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아스날이 지금 중원이 문제예요. 이 체인벌린 선수가 아마 중원으로 나서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중원의 불안감이 좀 사실 심각한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상대가 캉테 뭐 이런 선수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아스날 승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성적으로는 첼시 승이라고 또 하고 싶기 때문에 결론은 무승부입니다.
네. 네. 무승부는 저의 마지노선입니다. 이성과 감성이 네. 싸우다가 결국에 타협을 받네요. 그렇습니다. 네, 무승부. 무승부. 장재현 의원님은 사신 빼고 첼시 승. 예,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두 팀 다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첼시도 지지난 시즌 후반기에 좀 처지면서 버티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그때에 비해서 수비 밸런스가 그래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도 현재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골이 많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첼시의 1대0 승부입니다. 아스날이 한 골도 못 넣을 것이다. 네, 1대1 정도는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반면에 아스널 승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도 우리 사회의 정의를 아직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런 건 모르겠고요.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이분한테 리버풀이 이기면 초정이에요. 아, 초정이. 이분한테는 울트라, 그렇죠. 울트라 네. 정이에요. 그런 일은 없을까요? 저스티스. 정의가 없는 것처럼. 근데 뭔가 리버풀 하면 저스티스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리버풀은 저스티스. 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공평하게 예. 승점도 뭔 가끔 소리야. 나눠주고. 첼시는 머니. 뭐 이런 느낌? 이게 좀 있잖아요. 네, 그냥 정말 간단하게 양 팀 다 쉽게 뭔가 승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도 마음은 무승부를 가고 싶으나 뭔가 지금 느낌이 첼시가 조금 이번에 아스널을 만나서 한 번 정도 삐끗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리스크는 제가 이 경기 또 중계인데요. 제가 첼시 경기 중계를 할 때 강팀하고 경기에서의 승률이 워낙 좋지가 않아요. 아, 네. 네, 이제 그게 하나 리스크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과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 도르트문트와 라이프치히의 경기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재현 의원님? 저는 도르트문트의 승리. 네, 라이프치히의 폼이 물론 도르트문트가 지난번에 라이프치히 지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지는 더블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무승부보다는 도르트문트의 신승, 도르트문트 현재 동기부여가 더 클 것이다. 라이프치히는 이제는 조금씩 무언가 약점도 노출이 되고요. 떨어질 수 있는 기복이 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 라이프치히가 삐끗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다 수긍을 하시고 다 받아들이시는데요. 아니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어요. 저는 그래서 라이프치히의 승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은요? 라이프치히가 이제부터 좀 더 내려간다 이거보다는 요 경기만큼은 도르트문트는 잡고 가야 될 것이다. 투엘 감독에 대한 지금 비판 여론이 더 비등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지금 도르트문트가 몰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결국은 도르트문트의 절박함 더하기 도르트문트의 클래스 이것이 이제 말을 할 것이다. 두 팀이 어떻게 보면 좀 얼추 좀 유사한 스타일도 있는 팀들 아닙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절박함의 어떤 1대1 상황에서의 클래스를 좀 더 갖춘 팀이 저는 그래도 궁극의 승리를 낚아채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와 비아레알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에 한 의원님부터 가죠. 네, 세비야 승입니다. 이 세비야가 올 시즌에 그렇게 뭐 연패에 빠진다든가 세비야가 지난 주말에 이제 파레아 선수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퇴장당하면서 사실 레알 마드리드를 좀 도와줬죠. 그런데 세비야의 산파울리 감독의 올 시즌 운영은 그다지 기복이 없어요. 이렇게 한 경기를 좀 어이없게 잃었으면 이번 경기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저력과 그 선수들의 역량을 세비야가 갖추고 있고 상대적으로 비아레알은 아직까지는 공격진이 좀 정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투 선수도 나간 상황에서 솔다도라든가 체리셰프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부터 거의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 경기에 쓸 수 있을지는 매우 미지수인데다가 박한부 선수도 이제 아프리카에서 지금 또 돌아온 상태라서 폼이 100%는 아닐 수 있고 그렇게 보자면은 산소네 선수가 그런데 컨디션이 약간 안 좋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아레알이 공격진을 제대로 구성해서 골을 터뜨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세비야 승입니다. 네. 장재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세비야 승. 오. 세비야. 네. 비아보다 세다. 그래서 세비야 승입니다. 제가 지금 자괴감이 드는 이유를 아세요? 저도 사실 예측하다가 모르겠어서 네. 이 드립을 할까 고민했거든요. 아, 비아보다 전국민의 세비야. 아재와. 하지만 반성하고요. 자, 그렇다면 저는 예측을 좀 바꿔볼게요. 두 분이 세비야 승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비아레알 이게 무서워. 승으로 갈까 하다가 살짝 소심해져서 무승부 가도록 이게 무서운 하겠습니다. 거예요. 아, 네, 이게 비아레알이 무서워. 약간 처져 있는 요즘 흐름이기 때문에 네. 예, 물론
가장 직전에는 뭐 이겼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 비아레알이 이기기까지 예상하는 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패턴을 보면 한의원님과 저랑 같으면 다른 신하연 아나운서가 맞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무승부 가겠습니다. 네, 합리적입니다. 네. 자, 승부 예측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첼시와 아스널의 경기, 한준희 해설위원님 무승부, 장지현 해설위원님 첼시 승, 그리고 저는 아스널 승 봤습니다. 두 번째 도르트문트와 라이프치히의 경기, 두 분 다 도르트문트의 승 보셨고요. 저만 라이프치히 승리 봤습니다. 세비야와 비아레알의 경기에서도 두 분의 의견은 같았습니다. 세비야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하셨고요. 저는 무승부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승부 예측까지 저희가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